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훈련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은 49번째 영상인데요. 보험약관을 잘못 만들었다가 좆돼버린 생명보험회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약관이라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은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 보험증권, 보험 가입증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교부해 주는데, 그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체결한 보험 계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 약관에는 계약자의 권리 의무와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권리 의무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보험계약으로 인한 모든 분쟁은 이 보험약관 규정을 가장 먼저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보험약관을 만들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 원래 재해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나 익사사고나 이런 식으로 가스 중독이나 어떤 우연하고 급작스런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피보험자 본인의 어떤 고의적인 자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해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생명보험회사들이 약관을 작성하면서 실수를 해서 재해 사망 특약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분명히 피보험자의 어떤 고의적인 자해나 자살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를 해놓고도 단서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계약 체결일 또는 부활 계약 승낙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돼서 자살한 자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들이 질병사망보험금만 주고 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적발이 돼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당시 금융감독원은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검사하면서 이 ING 생명보험은 지금 오렌지 라이프 생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보험회사를 검사하면서 자살자에 대해서 질병사망보험금만 주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그걸 지급하라고 하자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을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생명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약관이 ING 생명보험과 같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쓰는 보험약관은 어느 한 회사가 만들면 갖다가 베껴다가 그대로 쓴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이 된 건데, 그 바람에 ING 생명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보험 회사들이 그동안 자살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안 주고 질병사망보험금만 준 것이 몽땅 적발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된 생명보험 회사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망 특약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를 보면,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규정을 보면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제1호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기 자신을 해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통사고나 추락사고나 익사사고처럼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조항은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인데 약관을 만든 작성자가 술을 먹고 작성했는지 아니면은 보험회사 연맥이려고 작성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 불필요한 사족을 달므로써 문제가 된 것이고 그 잘못된 약관을 여기저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가져다가 100개다 쓴 것 때문에 무더기로 자살한 사람한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마디로 재해사망특약 이 약관을 잘못 작성해서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젖대버린 겁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갑이 을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있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남긴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약관을 잘못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재해사망특약에 2년이 넘은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했으므로 자살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쾌하지 않으세요?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들한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안 주고 덜 준 대가로 하느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통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도 2010년 이전에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인데 자살을 했을 때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대응을 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변호인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유익하고 알찬 보험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